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임신을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콘텐츠 생산자로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책 평범한 전업주부는 어떻게 1년 만에 월 1000만 원을 벌었을까를 참고해 저자가 성공할 수 있던 5단계 플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추상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계획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줍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목표로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으로 운전을 하는 것과 내비게이션, 즉 계획이 있는 것 중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자, 그럼 성공을 위한 5단계 플랜 시작합니다. 첫째, 비전보드 이미지 만들기. 비전보드는 내가 원하는 미래를 시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지를 보며 목표의식을 강화하는 것이죠. 비전보드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이미지화해 종이 위에 붙여놓는 걸 말하죠. 비전보드를 눈에 잘 띄는 책상 앞이나 현관문에 게시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목표의식이 내재화되어 버킷리스트 달성에 도움이 되죠. 만약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라면 그 아파트의 사진을 비전보드에 붙여놓으면 됩니다. 또한 비전보드를 통해 자신의 성향을 알 수도 있어요. 가족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많다면 가족 중심의 미래를 꿈꾸고, 돈이 필요한 이미지가 많다면 부를 중시한다고 말이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명확한 초점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은 바로 털어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행운의 흐름을 탈 수 있다. 비전을 통해 스스로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다 보면 엄청난 힘도 함께 발산된다. 2단계, 내 꿈의 실제 비용 계산하기. 비전보드를 완성했다면 버킷리스트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돈이 적게 들거나 또는 많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목표와 계획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버킷리스트가 일주일 동안 독서만 하기, 제주도 1년 살기인 사람과 람보르기니 뽑기, 크루즈 세계 여행인 사람의 목표 달성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죠. 얼마 전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봤는데요.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제 꿈은 부자가 아닌 파이어족이 된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삶이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닌데 부의 척도를 높게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지 계산해보세요. 장단컨대 삶의 목표와 방향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책 파이어족이 온다의 저자 스콧 리킨스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던 중 깨달았습니다. 상당수 버킷리스트는 가족과 많은 시간 보내기였고 그들은 과소비를 멈추고 파이어족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죠. 3단계, 큰 목표를 작게 나누기. 여러분이 1년에 1000만 원을 모으는 게 목표라 칠게요. 그럼 한 달이면 80만 원 정도가 되고 하루면 27,000원 정도가 됩니다. 1년에 1000만 원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할지 머리가 아플 텐데 한 달 단위, 하루 단위로 쪼개서 생각하면 금세 답이 떠오를 겁니다. 이 외에 우선순위를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아마 다들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몸과 정신은 바빴는데 마땅한 성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선순위, 중점을 둔 게 없어서입니다. 작가는 피드백을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중요한 일을 놓치지는 않는지 살펴보라고 하죠. 꿈이 생겼다면 종이에 적어야 한다. 꿈을 종이에 적으면 목표가 되고 그것을 자르면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천하면 현실이 된다. 목표를 작게 조각내어 매번 성공하면 그것이 버릇이 되고 어느새 큰 성공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4단계, 돈 되는 강점 찾기. 부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저자는 앵그램 성격 진단, 16 퍼스널리티 성격 유형, 갤럽 강점 검사를 통해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조금 더 본인의 성향이 어떤지 알게 되었고 적합한 일을 하게 되었죠. 만약 자신의 강점을 잘 모르는 경우 사람들의 피드백으로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을 참 잘 쓰시네요. 이쪽 분야에 해박하시네요. 이렇게 자신의 강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인들에게
자신의 강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하세요. 본인은 모르는 강점이 분명 있을 겁니다. 반면 이런 경우는 조심해야 해요. 자신의 강점보다 돈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죠. 그 경우 초기에는 성과가 있을지 몰라도 롱런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즉, 돈보다 강점이 우선되어야 하죠. 저자는 말합니다. 남들이 몰려드는 분야에 무턱대고 불나방처럼 달려들면 절대로 안 된다. 적어도 자신만의 전략과 무기를 한 개 이상은 갖고 전장에 나서야 한다. 내가 갖고 있는 총에 총알이 몇 개 들어있는지, 전쟁터에서 버틸 식량은 얼마나 되는지, 혼자서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전략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5단계 시간 관리하기. 부자가 되기 위해 시간 관리는 필수입니다. 저자는 유감함으로 균형을 맞춰 시간을 관리했습니다. 특히 시간을 레버리지하기 위해 어린이집 종일반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맞춤반은 보통 오후 3, 4시에 아이를 데리러 가지만 종일반은 저녁 6시, 7시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맞춤반을 생각했지만 몰입의 힘을 가지기 위해 종일반을 선택했죠. 그리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덩어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반면 아이가 집에 있는 시간에는 아이에게 더 많은 집중을 했죠. 만약 나는 둘 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한다면 둘 다 이루기 어려울 겁니다. 책 원싱에서 저자 갤리 켈러는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2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다 라며 몰입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흔히들 멀티태스킹은 능력이라며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책 아웃풋 트레이닝의 저자는 멀티태스킹은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일축하죠. 멀티태스킹이라는 개념이 컴퓨터에서 나온 건데 사실 컴퓨터도 멀티태스킹을 못한다고 하네요. 단지 연산 속도가 빨라서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랍니다. 즉, 시간관리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 몰입의 힘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이것저것 다 같이 하려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경험 누구나 있습니다. 반면 할 때 빡세게 하고 쉴 때 확 쉬어버리면 능률이 좋아지죠. 또한 저자는 시간 레버리지 개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소한 일은 과감하게 차단해 놓고 그 시간에 자기 성장을 위한 일에 열정을 쏟으면 스스로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몰입 시간을 꾸준히 지속할 때 좋은 성과들이 쌓이기 시작한다. 자, 성공하기 위한 5가지 단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단계를 이행하는 과정에 분명 장애물을 만날 거예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 실수를 하죠. 바로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남과의 비교는 스스로 깊은 동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형국이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자는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책 어웨이크의 저자 피터 홀린스의 말을 인용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범하다. 무대나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는 연예인들은 어떠한가? 그들도 평범하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익을 만들거나 우승을 차지하는 특별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은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저 열심히 노력하고 반복적으로 기회를 찾아다니다 약간의 운을 만났을 뿐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행운을 얻기 위한 기본 토대를 열심히 다졌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다고 특별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마라.